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을 수밖에 없는 빅 뉴스가 또 하나 나왔죠. 참고로 오늘은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2024년 4월에 마이그레이션 리뷰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면서 TSS 쇼텀이 영주권 갈 수 있게 해주겠다. 기술 이민 점수제 제도를 변경하겠다. 이런 여러가지 니즈가 4월달에 이미 발표가 됐었고, 올해 11월 25일 토요일을 기점으로 그중 몇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 다 좋은 건 아니죠. TSS 쇼텀이 영주권 갈 수 있는 건 좋아졌지만 에이지 이그젬션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는 등 많은 변화들이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노동당 정부는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시간이 걸릴지언정 뭔가 도입은 하고 변화는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 중 오늘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이 크게 터뜨린 내용 3가지 PDF 내용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파킨슨 리뷰 원래 4월달에 했던 내용들을 반영하고 최근에 나왔던 닉슨 리뷰에서 문제시됐던 내용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노동당 정권은 이민이라고 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 어떤 변화를 도입하겠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로드맵 정도를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어떤 변화가 될 것이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로드맵에서 노동당이 가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분명히 살펴볼 수 있죠.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지금 이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99페이지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읽어보셔도 크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민이 중요하다. 이 바이털한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쓰겠다에 대해서 이미 파킨슨 리뷰에서 나왔던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Raising Living Standards.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Living Standard를 올리는 부분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Ensuring a fair go in the workplace. 이 이민자들이 억압받거나 박해받아서도 안 되고, 이 이민으로 인해서 호주 시민들이나 영주권자들의 노동시장이 교란되어서도 안 된다를 뜻하죠. 그 다음 Building Stronger Australian Communities. 당연하죠. 이민을 통해서 화합을 이루어내야 될 것이고, Strengthening International Relationships. 그러니까 호주가 이민이라는 제도를 이 나라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쓰더라도 너무 얌체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지켜야 될 정도를 어느 정도 선을 그으면서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Making the system work by being fast, efficient and fair for migrants and employers.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렇게 이루어내겠다, implement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런 standard processing times 이런 부분들에 압축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 99페이지짜리를 다 읽으시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 5페이지에서 6페이지 정도 되는 Migration Strategy at a Glance라고 해서 서머리를 해놓은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2페이지부터 결국에는 이 8 Key Actions라고 해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자면 Targeting Temporary Skilled Migration to Address Skills Needs. 그러니까 이 임시 기술 이민 취업 비자를 잘 활용해서 호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대로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Specialist Skills Pathway, Core Skills Pathway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TSS 비자를 Skills in Demand 비자라고 하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고 갈아엎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Reshaping Permanent Skilled Migration to Drive Long-Term Prosperity. 기술 이민제 제도를 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Talent and Innovation 비자라고 하는 새로운 비자를 만들 건가 봅니다. 세 번째로는
strengthening the integrity and quality of international education. 자, 이 유학생 제도에 대해서 대대적인 손봄, 즉 칼질이 가해질 건데요. 그만큼 학생 비자 받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비자 거절률이 높아질 수 있고 심지어 받아서 갖고 있던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짐을 뜻하게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아래쪽에 나오는데 Tackling Worker Exploitation and Misuse of the Visa System. 이 부분은 닉슨 리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임시 비자들의 이 루프홀을 써서 막 일을 하는 용도로 학생 비자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 뭐 프로텍션 비자를 임시로 신청해 놓고 거절될 줄 알면 하는 시간 동안 일을 계속해서 한다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시스템 어뷰즈가 있어 갖고 그걸 심지어 업자들이 막 이렇게 권유하고 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발각되고 노출되었습니다. 그걸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 4번 액션에 나와 있습니다. 5번에 Planning Migration to get the right skills in the right places.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Jobs and Skills Australia라고 하는 기구 자체를 잘 활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뭐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우선적으로 진행하게 되는 직업군, 호주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군 이런 것들을 좀 다이내믹하게 바꾸면서 진행해 나가겠다 뭐 이런 것들로 보여주고, 그런 직업군은 뭐 취업 비자나 기술 이민 비자 프로세싱이 더 빨라지는 뭐 이런 형태로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Tailoring Regional Visas and the Working Holiday Maker Program to Support Regional Australia and its Workers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대책 대안을 훨씬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해서 도시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 이민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인데요. 이 부분에서 일단 나와 있는 액션 플랜에서 과거 2년 한 8개월 전이었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나왔던 나이 상한선을 좀 올려서 좀 나이가 있더라도 지방 지역에 가려고 할 경우에는 비자를 좀 쉽게 줄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던 내용은 이번 액션 플랜에서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고려 안 하고 있다로 보이는 게 오히려 좀 냉정하지만 맞는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일곱 번째, deepening our people-to-people ties in the Indo-Pacific 이라고 해서 이 주변 국가들하고의 관계 정립에서 palm scheme이라든지 그 다음에 South Asian country로부터의 방문자 비자를 조금 더 쉽게 해준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볼 수 있고요. 여덟 번째로는 Simplifying the migration system to improve the experience for migrants and employers. 비자 제도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의문입니다. 과연 간소화될지. 그러니까 비자 프로그램 안에 뭐 스트림이 늘어나는 거는 이건 간소화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8개 이 액션 플랜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또 다른 PDF 파일이 하나 나와 있는데 Migration Strategy Action Plan이라고 해서 각각의 그 8개 항목별로 무엇을 지금 이행했고 앞으로 해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 크게 내용만 조금 보자면 TSS 비자를 Skills in Demand 비자라고 하는 걸로 바꾸겠다. 근데 이 비자로 바꿀 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고용주 하나한테 스폰서십 받고 나서 회사를 옮기는 게 어렵다거나 옮기는 기간 동안 대기할 때 문제가 된다거나 새 회사 옮겨서 뭐 TRT를 할 때 Work Experience Employment Period 이게 리셋 된다라든지 이런 불공정한 불합리한 부분들을 이 Skills in Demand 비자로 가게 되면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4년 하반기에 바뀔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무엇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이 도입될 이 비자 나오기 전에 현재 TSS 비자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현 비자를 먼저 활용하시는 게 나을 것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이 나올 때마다 그 제도적 어떤
그 초반부에 굉장히 뭐랄까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늘 동반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 현재로서는 확실한 체계와 시스템을 갖춘, 특히나 이제 쇼텀도 영주권 갈 수 있는 게 명확해진 현 시점에서는 그 비자를, TSS 비자를 적극적으로 더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이런 액션 플랜 중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게 485 졸업생 비자. 자, 지금 보면 뭐 헬스 프로페션 나오면 뭐 4년짜리 지금 주고 있잖아요. 이걸 배철러 하게 되면 다시 2년으로 낮추고, 마스터 하면 3년으로 가고, 이렇게 다시 낮춰버리는, 짧게 가버리는 형태로 바뀌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라든지 이런 연장하는 졸업생 비자 없애버리고요. 그 다음 35세 상한으로 졸업생 비자를 제한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이야기가 나와버렸습니다. 나왔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적용될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 T-SMIT이 지금 7만 불로 올라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죠. 취업비자 갈 때. 근데 그 T-SMIT조차도 매월 7월 1일 기준으로 인덱세이션, 즉 한 3%에서 3.5% 정도씩 계속 올라가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액션 플랜 PDF 파일을 쭉 훑어보시면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전반적으로 호주 노동당 정권이 이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한번 써보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다 정도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앞으로를 생각하면서 이 영주권을 위해서 학생 비자로 오고, 그 다음에 졸업생 비자 동안 경력을 살려서 취업 비자 간 다음, 취업 비자 이후에 영주 취업 비자나 아니면 기술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 가려고 했던 이런 원대한 어떤 그 그랜드 플랜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떠한 불확실성을 더 가지고 올지는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꿈과 희망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들이 영주권 받고 또 성공하는 이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스티네이션 국가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정도로 한번 줄여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추가 후속 영상이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